자금성에는 총 980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9,000개에 가까운 방이 있다고 합니다. 내정이 또 있는데요. 이 내정은 황제와 황후 그리고 가족들 또 뭐가 있을까요? 궁녀, 그다음에 환관들이 지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그 분들도 다 내정 쪽이에요? 맞아요. 내정에 있죠. 그래서 내정에 가보면 또 다른 세 개의 궁이 있는데요. 건천궁, 교태전, 곤영궁. 근데 이 중에서 영락제가 침실로 사용했던, 침궁으로 사용했던 건천궁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자상이 있네. 이 두 사자상의 특정 부위가 조금 달라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귀 아니에요? 귀? 맞습니다. 귀가 어떻게 다르죠? 저 건청 거는 귀가 닫혀 있는 건가? 내려가 있어요. 어허. 접혀 있어요. 내려가 있고 저거는요? 뼈가 올라가 세워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 혹시 여기 안에서 일어난 일은 듣지 말아라. 오! 정답! 와. 네, 이건 퀴즈가 아닌데 정답입니다. 와, 이거 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은 황제가 여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우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는 눈도 감고 귀도 닫아라. 이거 진짜 뜻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세계사 하다 보면 이런 거는 와. 어둠의 세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해요. 어둠의 세계. 눈치로 이 바닥 여기까지 버텨왔네. 그렇죠. 자금성은 바깥에서 딱 볼 때는 그냥 위압감을 주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지만 안은 외부의 출입이 통제된 공간으로 오랫동안 비밀스러운 도시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락제는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 황제의 직속 신하를 뽑았어요. 그들이 바로 환관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황관에 선출하는 거예요? 아, 그건 사실 우리 규현 씨가 더 잘 설명해 줄 것 같을 수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약간 좀 그 뭐랄까 좀 그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뭔가가 상실하신 보통 그걸 상실감을 느끼시는 분들이지 않나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실감이래.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황관은 조선으로 따지면 내시와 비슷한 벼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황관, 조선 내시의 차이점은 이 내시들은 이 고한을 거세하고 음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황관은 둘 다 거세했다고. 근데 그걸 거세하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정확히? 아니 뭐 궁녀들이랑 놀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은 상실하게 되는, 예전에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봤는데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그런 존재를 만드는 거죠. 살아갈 의욕을 잃는. 네,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만들어 주라고 그런 존재가 필요했고 그런 면에서 형벌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뭐 황관을 뭐 어떻게 공포 정치 수단으로 활용한 거예요? 황관할 때 이미지가 별로 힘도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게 아무래도 좀 네. 아니, 근데 황관이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잃을 게 없거든. 아, 저 일리가 있네. 예전에 제가 살던 곳이 조선시대 황관들 묻혀 있는 산 바로 옆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너가 이런 기운이 있어서 이런 거 내실 기운이 있다고. 잘 맞추는구나. 거기는 사람들 다 그 기운이 있어 그러면? 네, 사실 이게 영락제는 황제에 오른 순간부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하들의 반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황관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말을 잘 들었겠죠. 들어주죠. 맞아요. 특히 이때 황관들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이게 엄청난 공포기관으로 성장 발전해요. 바로 동창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국가정보기관이자 비밀경찰 조직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동창의 주요 임무는 뭐였을까요? 밀고. 감시 아니에요? 감시. 밀고, 감시. 맞아요. 바로 여러 관료들, 황족, 군인들을 일단 감시하다가
뭔가 이상한 꼬투리가 딱 잡히면 밀고 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응징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겉에서 볼 때는 약간 비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스파이 같은 그냥 거죠. 완전 자, 이렇게 황제의 허가만 받으면 체포할 수 있는 권한,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동창은 황제 이름으로 정치적인 적들을 가두고 여러 벌, 가죽을 벗기거나 목을 베는 형벌의 고문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서 훗날 이 동창은 원래는 아주 작은 황제의 비밀 비서기구였다가 최고의 권력기관까지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대신들은 황제에게 꼼짝 못하고 오로지 황제의 많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는 구조로 점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국진 씨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시 동창이 엄청난 권력자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하면 정말 뭔가 국가 정보 기관으로 완전히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국내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이런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이런 뭔가 간첩 스파이 같은 것들을 파견을 했다고 해요. 국가라 네. 하면은 뭐 그렇죠.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정확하죠. 네.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 사실 의심쩍은 사람들은 체포를 해서 형벌을 내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고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고문 중에 하나가 이름이 붉은 자수 신발이라는 게 있어요. 뭐지? 네. 알 것 같아. 작은 신발인가? 저 신발이 철로 만든 저런 쇠로 만든 저 신발을 불구덩이에 이제 태운 다음에 완전 시뻘걸 때, 그러니까 막 붉은색일 때 이제 사람이 직접 신게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사실 체약한 사람들은 저걸 신자마자 바로 직사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장애를 앓고 평생 그렇게 보내시는 옛날에 분들도 진짜 잔인했다. 있는 거죠. 자, 그럼 대체 황관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한참 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사실 그 모든 걸 추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문자로 기록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당시 유적에서 발견된 가장 최초의 문자가 뭡니까? 갑골 문자잖아요. 네. 갑골 문자에 한번 그런 비슷한 것들이 발견되는지를 잘 보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글자 뭐지? 하고 살펴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네. 옛날 그림처럼 했잖아. 뭐야? 그거 아니죠? 자, 당신이 뭐, 생각하는 뭐야? 바로 그겁니다. 네, 혹시 진짜? 어떤 뜻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아 전혀 뭐죠? 모르겠네요. 예. 네, 오른쪽은 뭔가 사람 같은 오른쪽. 네, 인 아닌가요? 인. 아, 왼쪽은요? 예, 전혀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말 못하는 그겁니다. 남성의 성기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은 절단하는 기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절단하는 기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나. 기원전 14세기에 갑골 문자라고 하는 건 대부분 상형 문자라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고 많이 만들거든요. 전쟁 중에 포로가 잡혔어. 근데 그 포로를 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 사람 앞에 요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4세기에 황관을 만드는 벌을 해서 포로를 황관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추정하는 문자를 발견하는 겁니다. 갑골 문자 때부터 있었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황관에 대한 묘사 기록이라고 볼 처음에는 수 있겠습니다. 포로들이 그렇게 됐군요. 맞습니다. 처벌로. 그래서 중국은 이제 거의 보면 한 3,000년이 넘는 황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와, 진짜 길다. 네, 근데 그걸 스스로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형을 받아서 되는 황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황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원자가 있다고. 지원자가. 그래서 영락제 시기부터가 특히 그랬는데 황관의 인기가 막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난한 집안의 소년들이 황제라는 권력자 밑에서 일하면서 출세할 수 있는 일약 출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황제 바로 곁에서. 이후의 기록이지만 명나라 말기가 되면 황관을 이제 3,000명을 모집하겠다라고 공고를 했는데 무려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아니 안 갈 건데? 왜 고민했지? 안 갑니다. 아, 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아니야. 생각해봐요. 저는 안 돼요. 못 살아요. 네. 자, 그렇다면 황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결단을 내려야죠. 그렇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또 환관 될 수는 없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죠?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뭔가 무슨 특출난 능력이라든지. 아니에요. 뭔가가.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자격이잖아. 뭘 더? 너무 큰 자격이긴 해. 자격이긴 한데 뭐 그것만 대충 자른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환관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무나라뇨. 아무나가 그렇게 못하죠. 할 수 있어요? 네?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을? 나 2만 명 안에 서 있을 것 같은데. 저 시대에 산다면 안 그래요? 모르죠. 대단하시다. 맞아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필요하고 내면적인 조건도 필요했어요. 내면. 자, 먼저 신체적인 것부터 보면 환관의 뜻이 있는 10대, 20대 남성들이 어린 청년들이죠. 나라에서 공인한 전문 거세 기술자를 찾아갑니다. 이들이 바로 도자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워낙 환관들을 지원자가 많으니까 그런 혹시 전문 직업이 있었다고요? 당시 중국에서는 나라에서 공인된 기술자한테 거세를 받아야 인정해주고 환관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국민 기술자. 선발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고. 그럼요. 이미 워낙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어떡해? 딴 것도 떨어졌는데. 너무 좋아. 이게 갈고 선발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건 속상하다. 처음 듣는. 2만 명. 네. 내 것도 떨어지고 거기까지 떨어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쉽지, 그러니까 어려운 결단이다 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한번 환관에 거세하는 장면을 저희가 사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실제 사진이에요? 저건 실제 사진이에요? 네, 오른쪽 거. 실제 사진입니다. 자, 이제 왼쪽 사진은 환관의 거세 장면을 베이징에 가보면 워낙 중국은 환관이 많아서 환관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재현한 모습이고 오른쪽은 청나라 시대의 환관의 실제 사진의 모습입니다. 어떡해. 쟤는 애기 같은데. 10대, 10대. 네. 자, 기록에 따르면 시술을 원하는 자가 수술대에 이렇게 딱 눕잖아요. 그러면 도자장이 조수들과 함께 지금 왔어요. 몸을 먼저 압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습니다. 무섭겠다. 마취도 없이. 마취가 그렇죠. 어디 있어요? 마취가 어디 있어요? 네, 당시 도자장과 시술을 원하는 자는 이제부터 비밀스러운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시술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지원 씨랑 규현 씨가 한번 감정이입이 돼서 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있었어? 뭐 잠깐만요. 몰랐네. 지금 형이 도자장이고 제가 지원자예요? 예. 바꾸면 안 될까요? 아 지원하셨잖아요. 자네 후회하지 않는가?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리얼합니다. 아니, 왜냐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고 생각할 시간 주면 안 돼요. 맞아요. 말이 뱉었을 때 바로 해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막상 저 자리에 눕는 순간 마음이 바뀔 수도 난 있잖아요. 바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재빨리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소변줄이 막히면 안 되니까 잘라낸 요도에 나무 못을 딱 꽂아 놓았대요. 그런 다음에 종이에다가 찬물을 탁 적셔서 상처 부위를 덮어 놓으면 한 3일 정도 음식을 못 먹게 금식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3일이 지나면 나무 못을 빼는 순간 오줌이 쏟아져 나오면 성공해서 축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랍게도 시술의 성공률이 아주 높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탈 없이 환관에 등용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 당시 명나라의 의술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도 있는 거죠. 교수님, 이게 절단된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줘야죠 본인한테. 맞아요.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잘 포장해가지고. 네, 맞아요. 방부제 처리해서. 그죠. 정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시죠? 썩지 않게 가공을 해서 요만한 용기에 넣어서 주는데 그 사람 그걸 받아서 어디에 놓느냐? 아래에 놓지 않습니다. 제일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놔요. 왜 그럴까요? 쥐가 갉아먹을까 봐. 아니요. 이게 사실은 자기네 집이 아니라 도자 장내의 선반에 올려놓는다고 해요. 높은 선반. 이거는
높이 승진하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아. 또 이것을 보존해야 하는 좀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뭘까요? 혹시 다시- 뭐를 다시 혹시 다시 뭐? 마음을 돌려서 다시 뭐 봉합. 아, 봉합 수술. 진짜요? 아니, 봉합까지. 그런 기술은 아직 없었던 신경이 거. 다 죽어서 안 돼. 네, 환관이 되고 나서 계급이 뭐 높아지잖아요. 음. 그래서 승진을 해서 예를 들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증거로서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제대로 수술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이다. 아, 그럼 도사장 보여주는 집에는 수천 아니 근데 무슨 이게 어쨌든 그게 나중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보여줘야 된다 했잖아요. 네. 이게 보존이 잘 안 돼 있으면 어떡해요? 줬는데 이거 내 거 아닌데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맞아요.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비싼 값에 사가지고 와서 증명을 그래, 했다고 그럴 것 합니다. 같아. 암 시장이 있을 그치 것 같아. 그건 본인밖에 모르는 뭐, 거야. 알 사실 게 누가 뭐예요? 증명합니까? 네. 심지어 보존된 부위는 환관이 죽었을 때요. 관 속에 같이 매장해요. 왜 그럴까요? 갈 때는 완벽한 사람으로 갈 수 있게. 아, 맞아요. 저 세상에 가서는 본래의 남성성을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의미였다고 슬프다.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환관이 돼서 자금성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나요? 자금성 내부에 들어가면 총 24개의 직무를 나누는 파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 담당하는 환관, 황제의 병풍, 전용 병풍 혹은 바둑판을 제작하는 환관, 당연히 궁정 내 식사, 청소를 담당하는 환관 등 여러 분야가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환관들은 자금성의 그 내부를 꼿꼿이 샅샅이 관리하기 때문에 일종의 황제, 즉 영락제의 눈과 귀가 되어서 황제가 알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또 문제, 퀴즈 나가겠습니다. 환관에 대한 퀴즈. 자금성에서는요, 이 자녀의 복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환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이제 그 황제들이 이런 자녀들을 순풍순풍 어쨌든 뭐 낳기 위해서 합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코치를 하는 환관이 있는 거예요. 우와. 아니되옵니다. 그건 아니됩니다. 맞아요. 사실 그런 걸 하는 환관들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어디 그럴싸했는데. 정답. 네, 혜성 씨. 이제 그 황제가 궁녀들과 합궁을 하고 사랑을 나눌 거 아니에요. 이제 치어리더 역할을 하는 거죠. 잘한다. 걔야 화이팅! 얘도 점점 이상해지네.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혜성 씨 오답입니다. 자, 혹시 네, 아까 이 자녀의 복을 너무 남자와 여자의 뭐 관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징적인 의미. 두꺼비? 두꺼비. 두꺼비. 규현 씨 오답입니다. 복이에요? 아, 잠깐. 배가 좀 아프다. 두꺼비 같은 네, 정답. 혜성 씨. 복하면 돼지 생각나지 않아요? 애완 애완돼지를 키워요. 아, 혹시 오답입니다. 힌트 하나 조금만 더 드릴게요. 거의 비슷하게 많이 왔는데 요즘 많이 키워요. 요즘 많이 키워요. 네, 애완 막주 씨. 고양이를 키우는 환관이 있나요? 국지 씨 정답입니다. 네. 왜 복이야? 고양이가? 자녀복? 네, 자 자금성에서는 이 고양이는 자녀의 복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그들 간의 이제 이념이 있었다 그래요. 심지어 명나라 때 기록을 보면 어떤 황제는요 자금성에서 고양이 12마리를 키웠는데 이 고양이 애들한테 매일 돼지고기 4근, 돼지간 이런 걸 먹였다고 합니다. 자금성의 역사와 함께한 동물이 우리의 예상과 달리 고양이였던 셈인 거죠.